네, 이제 요즘 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좀 여유로운 시간이 생겨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설명을 계속 드리려고 생각했던 것 중에 그 분할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델링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작업을 하고 있는 모델링을. 그래서 보시면 약간 이런 링 귀걸이의 형태예요. 아직 모델링은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런 링 귀걸이의 형태인데, 이거를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런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저는 주로 이 분할이라는 기능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할에 대한 기능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모델링의 전 작업을 가지고 온 건데, 지금 이 솔리드 형태에서 제가 이 분할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렇게 자르기 전에 형태에서. 그래서 이제 이 프론트 화면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0점을 중심으로 원을 하나 생성을 해줄 거예요. 커브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를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을 거예요. 좀만 키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탑뷰로 넘어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를지 위치를 좀 옮겨 주신 다음에 이제 미러를 적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커브를 0점으로 여기에 생성을 시켰고, 그래서 제가 이 커브를 기준선으로 해서 이만큼 솔리드를 생성을 해서 여기에서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커브를 돌출을 시켜서 여기 커브에 대고 돼서 이 솔리드를 생성을 하고 이제 이 스플릿을 누른 다음에 남길 개체 그리고 자를 개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이 잘리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보면 스플릿을 누르고 남길 개체 확인하고 자를 개체를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교차하는 두 부분이 잘리게 됩니다. 여기에 있던 이 솔리드의 모형과 여기에 있는 솔리드의 모형에 교차하는 부분이 잘리게 돼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 커브를 돌출을 시켜서 이번엔 양쪽으로 돌출을 체크하고 이렇게 솔리드를 생성을 시켜서 이번에도 똑같이 분할을 누르고 남길 개체, 자를 개체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 솔리드와 이 솔리드의 교차하는 면인 지금 여기 부분과 이 부분이 잘리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3등분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3등분이 되었고, 이제 이 솔리드를 여기에다가 커브를 그어서 얘네도 2등 두 개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탑뷰에서 사각형의 커브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얘를 막아줄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사각형 커브에 서피스가 생기고, 이제 얘도 아까처럼 분할을 이용을 해서 남길 개체, 자를 개체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얘들도 두 개로 나뉘어지죠. 각각의 솔리드로. 이렇게. 그래서 이 커브는 좀 숨겨주고, 그래서 이제 할 작업이 뭐냐면 이제 얘네는 여기에 붙이고 얘네는 여기에 붙이고 이제 얘네 둘은 이 밑에 붙여서 이 조립식으로 해서 세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만들 건데, 솔리드 형태를 만들 건데,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저희는 이 서피스의 면들을 막아서 솔리드의 형태를 만들어야지 이제 실제로 출력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분할을 또 이용을 해서 이 면을 생성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그 전에 보시면 우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라이노를 잘하는 기준이 뭐 이렇게 제어점을 잘 활용을 해서 모양을 잡거나 뭐 이런 기능들을 뭘 잘 사용을 해서 형태를 만들거나 뭐 얼마나 많이 알고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서는 이 면을 얼마나 잘 막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 기준에서는 라이노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다룬다고. 그래서 보시면 뭐 커브를 그려서 이렇게 계속 막아서 생성을 하든지, 뭐 아니면 뭐 로프트나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면을 나가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막아 나가면 시간도 뭐 좀 걸릴 뿐더러 잘 안 막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원하는 대로 원만하게 안 막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저는 약간 이런 형태를 작업을 할 때는 이 분할을 이용해서 면을 좀 막는 편이에요. 이런 메커니즘 같은 거를 만들 때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떻게 해서 막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또 이 분할을 누르고 남길 개체, 이번에 남길 개체는 이거를 이 교차하는 원형의 솔리드를 선택을 하고, 자를 개체에서 이 서피스 두 개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면 교차하는 이 부분은 남게 되고, 요 두 개의 부분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되죠. 그러면은 면이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남게 되잖아요. 서피스가, 교차하는 서피스가 그대로 남게 돼서, 뭐 저희가 따로 뭐 로프트를 이용해서 힘들게 막거나 뭐 커브를 또 따로 그리고 뭐 다른 뭐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면을 막을 필요가 이렇게 다른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면을 막는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게 저도 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합을 해 놓고 여기서 가장자리가 떨어졌나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지금 이게 이 파란색이 모든 가장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거를 확인해 보면 떨어져 있는 가장자리가 하나도 없죠. 이제 이 상태로 출력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 가장자리가 없으면 출력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그러면 이제 또 이 옆에 두 개의 면을 막을 때는 얘를 이 옆면을 이 두 개의 옆면을 재생성해주면 되겠죠. 복사한 다음에 붙여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도 이제 결합을 해주면 이렇게 붙게 되겠죠. 얘도 이 옆에랑 결합을 해주고 얘는 숨긴 다음에 결합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는 여기에 이 뚫려 있는 서피스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 뚫려 있는 면을 막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용을 해서 그 원통을 아까 생성했던 원통을 이용을 해서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분할을 클릭한 다음에 남길 개체, 자를 개체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면이 막히죠. 네, 이렇게 면이 막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아래 거는 여기에 면을 막아야 되고 이제 요 두 개의 면을 막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아까 그 커브를 기준으로 원통에 솔리드를 생성을 한 다음에 분할을 누르고 남길 개체, 자를 개체 선택을 하면 이렇게 막히게 되죠. 그럼 이제 얘도 결합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면은 이제 이 가운데에 얘들도 막아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막을 거냐면 이 가운데를 생성을 한 다음에 얘를 폭파시켜서 이 밑에 면만 따로 생성을 해내면 되겠죠. 얘는 이제 결합을 시켜서 여기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생성해서 얘는 따로 옮겨 놓고 이제 얘를 요거랑 두 개를 결합을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들도 불러와서 한꺼번에 결합을 시켜주시면 이제 하나의 솔리드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서피스의 면만 막아주시면 이제 얘는 출력을 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위에 면을 막을 때 이제 제가 좀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는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막아서 솔리드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도 솔리드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근데 얘네 둘은 결합을 하면 결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 개는 결합이 안 돼요. 하나로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결합을 할 때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냐면 여기 위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얘도 아까 여기랑 교차하던 그 부분이 여기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두 개가 결합이 가능해요. 보여드리면 얘를 윗면을 폭파시켜서 이 서피스에서 이 부분만 이제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윗면이랑 이 서피스랑 두 개를 또 분할을 할 건데, 남길 개체 그리고 이제 자를 개체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지워버리시면 이제 이렇게 이만큼 뚫리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요 아까 가운데 부분, 지금 레이어를 관리하기 좀 불편하니까 하나만 더 생성을 해서 얘를 여기 레이어에 옮겨 놓고 얘는 좀 숨겨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가져오면 여기 윗면이 뚫려 있죠. 여기 윗면도 뚫려 있고, 그리고 아까 분할로 제가 여기 윗면도 뚫어놨고, 이제 이 상태에서 결합을 하셔야지, 결합을 하시면 이제 결합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가 된 거죠. 솔리드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막아 놓으면 이제 바로 완벽한 솔리드의 형태가 되죠. 네, 아래도 완벽한 솔리드 형태고. 얘는 위에 거에다 좀 옮겨 놓고 이 불필요한 것들은 좀 지우고.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게 가장자리를 확인하는 건데, 뭐 떨어진 부분들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모든 가장자리고, 이건 밑에 게 떨어진 가장자리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아야지 솔리드의 형태가 된다고 했고, 지금 이제 저희가 작업한 부분만 보면 이 앞부분들은 떨어진 가장자리들이 하나도 없죠. 아래 것도 이 부분만 뚫려 있고, 저희가 작업한 부분은 가장자리가 하나도 안 뚫려 있고. 네, 그래서 이 스플릿이 이제 무조건 자르거나 그럴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작업하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막으면서 원하는 면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프론트에서 이렇게 원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 이제 얘를 여기에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커브를 이렇게 돌출을 시킨 다음에 차지팝으로 뚫어주면 이렇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출력을 하신 다음에 조립하실 때는 끼워놓고 여기에 파이프만 넣어서 조립을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 뭐 댐을 하셔서 막는다든지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모델링이 아니라 실무 쪽에서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제로 출력할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출력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파이프를 넣어서 작업을 이어갈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출력을 딱 해놓고 이제 이거를 조립을 하려고 하면 이 모델링 상에서는 딱 맞는데 실무에서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출력하면서 오차가 조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꼈을 때 한 번에 들어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갈아서 세공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갈던지 아니면 이 아랫부분을 갈던지.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 부분만 좀 막으면 되는데, 캡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영상에서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여기에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이걸 클릭을 해놓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도 가장자리를 켜보면 아예 한 군데도 떨어진 곳이 없는 그런 솔리드의 형태죠. 아랫부분도 캡을 적용을 하면 막히게 되고, 이제 얘도 떨어진 부분이 없는 완벽한 솔리드의 형태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번 영상에서의 중요한 내용이 이 스플릿이 꼭 이런 뭐 오브젝트나 솔리드나 이런 거를 자를 때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면을 생성을 하고 싶을 때 이용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게 커브를 그려서 이렇게 면을 막으시고 생성하셔도 되지만, 뭐 그게 너무 힘들다, 뭐 그리고 뭐 이런 막는 기능들로 해도 잘 막히거나 그러는 것 같지가 않다 할 때, 그럴 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스플릿이 꼭 자를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면을 생성할 때도 쓸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잘 업로드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되게
댓글에도 좋은 얘기들도 좀 써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바쁜 일을 빨리 끝내고 계속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 정보나 이런 거를 알려드릴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